70세 백영섭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평범한 분이죠. 하지만 백영섭 씨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탁, 줄어든 친구들과의 만남. 어쩌면 여러분도 백영섭 씨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백영섭 씨의 하루는 매달 1일 가계부 정리로 시작됩니다. 연금 180만 원에서 관리비 35만 원을 빼고 생활비 80만 원, 의료비 20만 원.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남는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고작 45만 원. 갑작스런 지출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백영섭 씨는 매달 이런 불안감과 함께 한 달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날 백영섭 씨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사업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아들은 사업 자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백영섭 씨는 망설였습니다. 2천만 원이면 자신이 몇 년을 써야 하는 돈이니까요. 하지만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나중에 꼭 갚아드릴게요라는 아들의 말에 B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 과연 어디까지 나눠줘야 할까요?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과 현실적인 노후 준비 사이에서 백영섭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제적 고민만이 백영섭 씨의 전부는 아닙니다. 퇴직 후 백영섭 씨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동료들과 어울리고 친구들과 자주 만났는데 이제는 만날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요즘 바빠서 다음에 보자는 말만 돌아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백영섭 씨는 이런 일상이 계속될까봐 걱정됩니다. 백영섭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는 무엇보다 안전한 부수입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시간제 일자리나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리는 금물입니다.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없는 돈을 억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관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니어 모임,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영섭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부수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험을 살린 컨설팅, 시간제 멘토링, 취미를 활용한 소규모 사업. 백영섭 씨 같은 분들이 실제로 시도해 볼 만한 일들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들아, 아버지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적극적인 시도가 중요합니다. 지역복지관의 시니어 프로그램, 평생교육원의 취미 강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시니어분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6개월 후 백영섭 씨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백영섭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평생 해온 목공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현실적인 한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건 500만 원까지야. 그것도 갚을 필요 없는 돈으로. 아들도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영섭 씨는 말합니다. 연금은 적어도 자식 걱정은 있어도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나만의 시간을 찾아가고 있다. 오늘 백영섭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니어의 삶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아직 기회는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백영섭 씨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